안녕하세요. 네, 저희 뚝배기 연구소 시즌2 오늘 2화로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고정 패널로 등장하시는 달라라짱님 모셨습니다. 네, 모모그레님 잘 지내셨죠? 네. 아, 그럼요. 잘 지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죄송해요. 왜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아, 사실 저희가 1화와 2화를 동시에 지금 촬영을 네. 하고 있어서 비축분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지냈죠? 그쵸? 5초 전부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저희 한번 좀 웃자고 얘기를 해봤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시즌 2의 2화는 어떤 주제로 가져갈까요? 일단은 저희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 모시기 전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우리 모모그레님한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좋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인플루언서의 뜻, 의미, 우리 저희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거. 그쵸. 현실적인 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진짜 그쵸. 10세 미만인 우리 아이들 유아부터 해서 70대, 80대 분들까지 인플루언서의 꿈을 가지고 계세요. 표출을 하시든 안 하시든 활동을 하시든 안 하시더라도 마음속으로 내재하고 계시거든요. 그쵸. 요즘에 진짜 드라마로도 핫하게 인플루언서의 세계에 대해서도 진짜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저희 넷플릭스에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뭐 반영하고 네, 있죠. 네, 네. 네, 다 보셨나요? 네, 다 봤어요. 저도 다 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제 조금 진하다. 그쵸. 약간 저는 의외로 보기와는 다르게 막장 드라마와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인플루언서 그 프로그램은 막장 드라마 같았어요. 모두가 그렇진 않을 텐데 네, 너무 진짜 극소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를 그런. 그쵸. 근데 사실 이게 인플루언서라고 우리가 용어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 그 세부적인 부분을 쪼개면은 이제 인플루언서가 있고 셀럽이 있고 셀러가 있고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주제가 셀럽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셀럽들은 아무래도 공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의 외모와 인지도 그리고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쁜 모습들 그리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게 이제 생활화된 사람들이죠. 약간 연예인들이죠. 일반인들처럼 그렇죠. 보이는 네네. 이제 대중의 연예인들. 그런 분들의 뒷면을 그린 거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인플루언서 전체 통용은 안 되겠지만 셀럽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실제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저도 알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겠다. 약간 고증을 좀 많이 하려고 했거나 하지만 거기에 약간 MSG로 약간 막장 요소를 좀 넣었던 거. 네, 맞아요. 이제 특히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보다는 행복하고 좋은 모습만 되게 그쵸. 보여주잖아요. 나쁜 모습보다는. 그쵸. 그리고 말씀 중간에 제가 하시는 중간에 되게 많은 분들이 저거 뭐지? 각각의 차이점은 뭐지라고 생각하실 네. 수도 있는 부분. 아,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잠깐씩 좀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셀럽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셀러브리티라는 넷플릭스 방송에서도 사실 인플루언서 전체로 보기보다는 셀럽에 대한 이제 뒷세계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셀럽은 쉽게 말하면은 공인들입니다. 연예인들이나 인지도가 생겨서 자기만의 명성이나 브랜드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확장시키는 분들을 셀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얼굴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연애 프로그램 쪽에서 뭐 나왔다가 하트 시그널 같은 거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순식간에 셀럽이 돼가지고 인스타 계정들이 확 성장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제 셀럽이라고 보시고요. 그 셀럽이란 부분에는 연예인들도 포함이에요. 특히 이제 뭐 여러 연예인 분들, 개그맨 분들이 이제 지금 다 셀럽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본인의 얼굴과 이미지 브랜드를 이용해서 유튜브 방송 채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내 명성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를 셀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셀러에 대한 건데요. 셀러는 약간 본인의 이미지나 이런 브랜드 명성보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노출시키고 나를 홍보하기보다는 제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팔지, 그리고 제품을 어떻게 이제 좋은 점들, 소구 포인트, 이제 판매에 대한 소구 포인트들을 이제 다 알려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또 다른 직업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쇼호스트 하시는 분들이 셀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럼 공동구매만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동구매 전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셀러에 해당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셀러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는데 거기에 인플루언서적 요소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셀러에 대해 설명을 했으면 다음에 인플루언서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요. 인플루언서는 이 사업에 이런 여러 직종들에 대해서 이제 포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요소들이 들어가죠. 왜냐면은 더 구체적으로 쪼개서 생각을 해볼 때는 인플루언서 분들은 인지도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거나 브랜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셀럽과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인플루언서들은 셀러와 마찬가지로 공동구매라던가 라이브 커머스와 같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셀러적인 요소들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PT를 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적 요소는 바로 팬덤이에요. 인플루언서라는 게 결국은 사전적 의미도 여러분 다들 아시겠다시피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팔로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안에는 이제 그런 팔로워들과 요즘 말로는 좀 찐팬들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멤버들에 대한 소통 능력, 그러니까 내 팔로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가지는지 이런 부분이 전문화되어 있는 게 인플루언서의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들은 우리들이 이제 유튜브 컨텐츠라던가 이런 걸 만드는 것처럼 컨텐츠 제작 능력, 기획 능력, 그리고 그걸 퍼블리싱, 발행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쓰고 있는 이 인플루언서 용어 안에는 뭐 셀럽의 그런 인지도를 이용한 브랜딩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셀러의 상품 PT하는 방법과 판매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걸 매출화로 연계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인플루언서, 바로 찐팬들을 만들고 그 찐팬들과 관계하는 이제 소통의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 이제 내 피드라던가 릴스라던가 이런 컨텐츠를 기획하고 이제 디자인하고 발행을 하는 역할들, 이렇게가 합쳐져서 요즘에는 공통적인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쓰고 있죠. 네, 그럼 각 분야에 또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이 뚝배기 연구소 시즌 2에서 그 각 분야의 또 전문가 분들을 모시게 되겠죠? 그렇죠. 저희 뚝배기 연구소에도 되게 다양하게 많은 전문가 분들이 있어요. 뭐 회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법률 쪽. 왜냐면은 인플루언서가 광고를 하게 됐을 때 광고 표시법이나 저작권 문제 이런 거 부분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네이버 스토어팜 쪽의 전문가, 그리고 11번가라던가 이런 오픈몰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입점을 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전문가, 그리고 해외 수출을 위한 이제 전문가들, 그 외에도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코치분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심리학을 오랫동안 했던 심리 상담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학적 접근 방식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코치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와. 여러분들 이 많은 정보들을 정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정보 다 얻어가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시즌2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인플루언서 비즈니스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주제는 엄청나게 방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플루언서를 섭외해가지고 이제 인터뷰하는 거, 전문가를 모셔서 전문적인 스킬들을 가르쳐주는 거 다 하려면 사실 1년도 걸릴 수 있어요. 우와, 근데 많은 분들이 절대 1년 걸려도 좋다.
다 하나하나 알려달라고 생각하실 것 그쵸.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뚝배기 연구소의 비전을 1화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2화 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널려 있는 지식을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 그 현업에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워서 이겨낸 전문가들, 프로들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쏙쏙쏙 빼와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도 진짜 그런 부분들을 기다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도 이 교육 사업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이제는 다른 기타 유명한 강사분들이나 지금 시장에 약간 이제 교육 주류로 들어가고 있는 이 강사분들의 컨텐츠를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 컨텐츠는 어떤 의도에서 어떤 내용이면서 이런 걸 다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조금 근데 아쉬워요. 저도 사실은 좀 많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또 함께한 그 동기분들이 공통적으로 뭔가 2%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쵸.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론적인 부분 말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네, 뚝배기 연구소 시즌 2에서 우리 모모그레님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길 희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강사분들 입장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요. 네. 왜냐면은 다 얘기를 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돈 내고 계속 수업을 들어야지만 사실 매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핵심은 가리고 약간 겉핥기식의 컨텐츠나 이런 것들로 계속 집중을 시킵니다. 되게 마케팅적인 전략을 되게 많이 써요. 광고적인 효과라던가.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거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 없이 바로바로 다이렉트하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신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 실제 교육장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한테 다 여쭤봤을 때 답변을 시원하게 못 얻으시는 부분들이 많으셨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채널 아래 댓글로 열심히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하나하나 답변 주실 거죠?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신에 약간 제가 조금 성격이 모난 구석이 있어서 좀 돌직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야, 이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해도 되나 하면서 약간 이런 게 좀 있는데 최대한 좀 자제하면서 예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예쁘게. 혹시라도 네. 이제 그런 돌직구에 이제 맞았다고 너무 아파하시지 마시고요. 헉. 네, 네네. 네.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맞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또 몇 가지 질문 사항도 준비해 주신 게 저 있다고 질문사 하시던데요. 아주 많이 한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네, 먼저 요즘에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닐 거예요. 네. AI 인플루언서들이 요즘 아.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로지부터 해서 막 네. 앨범 싱글 앨범도 냈잖아요. 네. 근데 약간 정말 많이 뜨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나오고 많이 뜨고 있는데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예쁘고 괜찮지만 어딘가 2% 부족한 진짜 사람 같지 않은 티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조만간에 원래 사람 아니었어? 원래 실존 인물 아니었어? 라는 AI 인플루언서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인플루언서로 제가 정말 성장하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저뿐만 아니라 더 성장해 있는 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러다가 AI 인플루언서가 실존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대체해서 네. 다 밀어내고 성장하고 다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조금 그쵸.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약간 그쵸. 가상 인플루언서라는 게 지금 인플루언서 시장의 대항마로 지금 새롭게 성장 동력처럼 뜨고 있습니다. 약간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또 가상 인플루언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로지라던가 일본의 이마라던가 릴 미켈란이라던가 이런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이런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사실 1세대에 속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활동을 한 지는 꽤 됐어요.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트렌드가 다시 한 단계 넘어가서 2세대 트렌드에 가 있어요. 근데 그 2세대 트렌드들은 어떤 거냐면은 버추얼 유튜버들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1세대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약간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데, 대신 사람의 몸에 얼굴만 이제 합성을 시킨 형태의 이제 기술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2세대인 버추얼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내 모션 데이터들을 이제 다 일일이 매핑을 시켜가지고 가상의 아바타를 내가 이제 미러링 시켜서 조종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세대 아바타들은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아예 3D로 새롭게 만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릴 미켈란이라던가 로지라던가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3D가 되게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인간 같지 않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좀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것까지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인 레벨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바로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365도 이제 360도 3D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걸 다 촬영하게 될 경우에 실제 사람의 모습 그대로 아바타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바로 옆에 두고 비교를 해도 다름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이제 지금 점점점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세대는 완전히 사람과 똑같은 형태의 인플루언서들, 특히 그런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생겨 나갈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런 가상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내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더 활용을 하게 되는 이런 시장 자체는 점점 커질 것 같다라는 예상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활용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에 로지라던가 릴 미켈란이라던가 뭐 이마 같은 경우는 실제 모델을 하는 그 사람이 직접 광고를 찍어야 되고요. 미디어 영상에도 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결국은 인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3세대 이제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들은 이제 그런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완전히 벗어나겠죠. 저도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2세대를 봤거든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해 주시기 전에도 그 3세대에서도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요즘에 정말 챗 GPT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 정보들을 알고리즘 다 본인화하고 그렇죠. 자기화시켜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진짜 많은 대중들, 사회가 원하는 부분들을 쏙쏙쏙쏙 해서 정말 핫하게 다 몰아가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쉽게 말하면은 2세대, 1세대, 2세대들도 다들 하나씩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1세대들이 그런 공간적인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은 2세대들은 이제 미러링을 시켜가지고 포즈라던가 표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같이 따라하는데 간혹 그게 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하던 버추얼 아이돌이에요. 여자 아이돌이고 되게 귀엽게 뽀짝했는데 사실 그게 딱 풀리는 순간 이제 40대 아저씨, 뚱땡이 아저씨가 나타난 거죠.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풀렸을 때 이제 그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람들 팬들이 빠져나가고 충격이다. 그렇게 이제 귀여워 보였는데. 근데 그 아저씨는 팬들이 더 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초반에는 이제 팬들이 빠졌는데 그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팬들이 확 늘었어요. 신기하죠? 저도 팬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지? 네.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되게 고정관념과 강박증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내 이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플루언서가 된 거고 내 예쁜 모습만 보여줘야지만 내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요즘에 또 뜨고 있는 채널들이 있죠. 바로 인스타가 있다고 하면은 그 뒷면인 스레드라는 채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써보셨나요? 네, 사용해봤는데 말씀하시면서 저 속으로 생각했어요. 맞아. 스레드에서는 그 인스타그램에 반대되는 모습을 마음껏 저기서는 펼칠 수 있겠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너무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고 예쁜 모습들만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거짓된 삶이다. 이제 내 현실적인 삶과 이 만들어진 삶에 대한 괴리감을 느끼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런 게 심리적인 이제 컨설팅이라던가 이런 쪽의 의뢰들도 꽤 많이 들어온 편이었는데요. 이미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었어요. 인플루언서 분들도 오늘은 도대체 어떤 예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까? 오늘은 또 어떤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이런 게 스트레스였거든요. 다 일일이.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한 SNS 채널을 기점으로 팡 하고 터졌죠. 그게 바로 스레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플루언서 이 인스타그램이 천국이라고 하면은 스레드는 약간 지옥 같다. 그래서 약간 인스타그램에서는 예쁜 모습 그리고 존댓말 하면서 서로 예의를 지킨다면 스레드에서는 모두가 반말을 하고 그리고 모두가 예쁘면 안 돼요. 예쁘면 공격당합니다. 약간 부족한 모습들, 약간 막 머리 막 헝클어져 가지고 막 의해하는 이런 내용들. 혹시 네, 모모그램님도 그러면은 스레드 하시죠? 네, 저도 스레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좀 달려가는 선두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와우. 그럼 앞으로 저희 채널 여기 시즌 2에서도 네. 그 스레드에서도 정보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제가 스레드에서 또 새로운 부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트위터 메가 유저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가 트위터랑 굉장히 닮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스레드 때는 조금 트위터의 향수를 불러오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스레드에선 제 부캐가 뭐냐면은 바로 연구자입니다. 아하. 네, 저희가 또 뚝배기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레드에서는 이런 스레드 연구소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에 대한 스파리와 네, 스레드에서는 이제 그 팔로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스파리라고 하는데요. 스파리들과 그리고 스레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마케팅 전략이라던가 이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체계화 시켜서 연구 일지를 쓰고 있어요. 아하. 그러면 여기 구독자분들이 우리 모모그레님이 요 아래다가 링크 달아주시면 가서 친구 우리 스파라면 네. 또 맛스팔 가능하실까요? 그럼요. 실시간으로 저는 스팔 들어오면은 한 10분도 안 돼서 바로 해드릴 거예요. 저 위에다 써놨어요. 저도 24시간 스팔 마팔 항시 대기 중. 근데 네. 저 사실 요즘에 좀 못 들어가고 두려운 게 들어갔다 나오면 인스타그램이 자꾸 로그아웃이 되고 다시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네. 좀 제가 달나라짱 일상 리뷰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리뷰를 올려야 되는 과제물도 있거든요. 근데 접속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약간 그냥 멀리 기다릴 필요 없이 여기서 좀 꿀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이런 건 적어야 돼요.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인스타 계정과 스레드 계정은 합쳐집니다. 결합이 돼요, 정확하게는.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를 지우면은 인스타도 지워집니다. 그리고요,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스레드에서 이제 마파를 많이 해서 막 스팔 하면서 이렇게 많이들 해가지고 팔로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계정 블럭이 당하겠죠? 근데 그 계정 블럭이 스레드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도 블럭이 됩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뭐 시간대 몇 명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기준이? 그쵸. 근데 스레드 알고리즘은 사실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을 베이스로 잡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스레드가 인스타보다는 더 많은 팔로워들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 같은 경우는 대충 하루에 150명 정도 팔로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 1시간에 한 40명 정도 아하. 네, 팔로우를 맺으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꿀팁이죠. 저 오늘 꿀팁 얻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차단을 안 당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싶으면은 이제 분간격으로 쉽게 나눠 가지고 그거를 꾸준히 시간별로 한 40명, 50명 정도씩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어서 하는 게 팔로우를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대신에 지금 스레드 쪽에서는 이 한국의 이제 스팔 열풍이죠. 네. 네, 그런 스팔 열풍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는 업데이트들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스레드를 이용하셔서 마팔하시는 분들은 뭐 스팔 열차라는 걸 운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열차에 타서 댓글 달면은 막 서로 좋아요 추가를 하고 막 이러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내용들 중에 보면 사람들이 좋아요만 누르고 댓글은 안 남겨도 된다고 해서 좋아요만 이제 누르고 이제 봤어요. 서로 스파를 하게 되는 네, 봤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미 업데이트가 돼서 막혔어요. 그럼 뭐 요즘 요 근래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왜냐면은 요 근래에는 좋아요에 대한 리스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막혀서 더 이상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좋아요를 1000명이 좋아요를 했다고 해도 실제 나오는 사람들은 100명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오. 그러면 좋아요 누르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내 스파를 해줄 거야 라고 했던 게 사실은 두 번째 업데이트 됐던 거에 대한 전략이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좋아요가 다 안 나오기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좋아요만 누르는 게 아니라 다시 댓글을 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댓글은 아직까지는 막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보다는 댓글을 통해 가지고 서로 스파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도 좀 팁인데 이 예전에는 저희가 게시글이라고 해서 새로운 글을 쓰는 피드만 사실 추천이 돼서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팔합니다 하고 이렇게 댓글 달았던 건 노출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만드는 새로운 피드와 내 댓글까지 전부 내 친구들한테 추천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팔 열차를 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내 글을 안 보게 되고 참여율이 떨어지고 이런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내 친구의 피드를 보면은 스팔합니다. 스팔 100% 갈 거야. 왜? 이런 부분들이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내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내 컨텐츠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독을 했던 분들은 내 친구의 피드에 스팔합니다만 도배로 돼 있으니까 결국엔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모모그레님. 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 주세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또 오시지 않을까요? 그쵸? 여러분들 더 많은 정보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네.